네, 민코인들이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밈주식 열풍에 올라탄 밈코인, 일시적인 현상일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코인 시장을 한번 개판으로 만들 것인가. 이번에는 뭐 개판, 뭐 개구리판 등등 여러 가지 또 고양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밈코인들로 많이들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민코인들이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게임스탑 열풍에 올라탄 이 연쇄 충격파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7일 동안 페페가 무려 45% 넘게 폭등을 했고 플로키의 경우에도 20% 이상의 상승률을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이라도 민코인을 들어가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어링 키티가 3년 만에 올린 이 이미지 하나가 지금 이 난리법석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2021년에 밈주식 열풍의 주인공이었죠.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겠다라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게임스타 폭등, AMC 폭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나름의 어떤 리더,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3년 만에 이제 느긋하게 앉아있다가 집중하면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개미들의 어떤 새를 모으는 역할을 했고 바로 밈주식 열풍의 트리거로서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네, 게임스탑이 이틀 동안 시총이 96억 달러 증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5월 10일까지만 하더라도 17달러대였는데 주가가 지금 5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AMC 같은 경우에도 이틀 동안 135% 상승을 했으니까 이게 진짜 지금 난리가 아니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현상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2021년처럼 더 강화될 것인가 여부가 조금 불명확하죠. 전망도 좀 엇갈리고 그때 당시 시장의 유동성 차원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처럼 폭등 양상이 더 오래 지속되긴 어렵다. 이런 전망이 있는 반면 정반대, 이제 시작이다. 개미들의 결집, 이거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반론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밈주식 열풍이 더 지속될 것인가, 과거와 같은 그런 패턴을 다시 한번 반복할 것인가, 이거는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밈주식 열풍이 정말 세게 한번 들이닥치면서 지금 밈코인 시장도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페페예요. 이거는 지금 페페 도치 주간 차트거든요. 도치코인 대비 페페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였느냐라는 것을 주간 단위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 몇 주 동안 도치보다 페페가 훨씬 더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페페가 밈코인 랭킹에서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전체 랭킹이 지금 23위예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제 트렌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밈코인들이 유틸리티적인 성격이 없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뭐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약간 서브 트렌드 느낌이 지금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종의 하위 문화를 굉장히 위트 있게 형성을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페페가 밈코인 랭킹 3위, 전체 랭킹 토탈 랭킹 23위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페페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페페 홀더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은 사실 민코인 신규 진입 타이밍 잡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이고 특히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폭등과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틀, 이 투데이 차트인데 요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페는 지금 모든 민코인들 가운데 가장 보기 좋은 차트를 형성하고 있다. 이 블루플래그 상단 저항 지금 돌파 이후에 반등을 했다. 그래서
강세 불플래그를 지금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 홀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일간 차트예요. 일간 차트에서 누군가 캔들에 지금 불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을 붙였으면 어떻게 돼?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칭 삼각 패턴의 상단 저항을 뚫고 지금 한번 바닥 테스트하고 지금 반등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라고 이 양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차트에 보면은 셀 포인트와 바이 포인트가 지금 적시되어 있거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여기 어딘가 이제 팔겠죠. 그래서 4848을 하더라도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이런 거 말고 최소한 차트의 흐름을 좀 보고 들어가야 된다. 특히 이제 신규 진입하는 어떤 경험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보자라고 내가 생각한다라면 무조건 올라간 거에 올라탄다라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나 민코인은 더더욱 더. 이건 메몬이라는 분석가가 도치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코인 대장이 도치이다 보니까 사실 도치가 최근에 그렇게 퍼포먼스가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근 일주일 정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1%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도치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치가 펌핑하려면 민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게임스탑 이슈와 함께 바라봐야 된다. 이 게임스탑 내러티브 이외에도 차트가 상당히 견고해 보인다. 충동적인 움직임 가능성이 있다. 충동적으로 한번 뚫고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참 여기서부터 지금 빠진 게 길지 않은 시간에,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에 참 조정이 빡세게 왔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 이게 알트코인이죠. 이게 또 밈코인이고, 하다못해 도치도 이 정도 패턴이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니는 도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는 멘트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도치가 페페보다 더 좋아 보인다. 바이낸스에서 페페 거래량이 이더 현물 거래량을 추월했어. 도치 펌프는 불가피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목표는 0.22달러. 이 페페가 일단 움직여줬고, 나름 민코인 시장에서 지금 순환매 비슷하게 모양새가 나오고 있잖아요. 페페 이후에 지금 플로키, 이 플로키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 양반은 지금 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데일리 차트거든요. 데일리 차트에서 상단 저항을 이제 막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파 시도가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4월 말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뚫어내면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페페 같은 경우에는 뚫어서 지지까지 받고 이번에 폭등을 한 거기 때문에 페페보다는 도치가 더 의미 있는 흐름 보여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레드 베스트는 지금 일간 차트를 통해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됐기 때문에 조만간 도치 펌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밌어요. 조금 더 넓게 봤더니 그래, 역헤드앤숄더 완성되면 가는 건데 어디까지 갈까? 0.2달러 타겟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치 홀더분들 특히 많이 계시잖아요. 도치 홀더분들은 0.2달러 타깃이 1차적으로 과연 달성이 될 것인가 정도를 단기 목표로 좀 바라보셔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플로키, 플로키도 지금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고, 일간 차트 패턴이 예쁩니다. 지금 일단 상단 저항 뚫고 대칭 삼각 패턴의 상단 저항을 뚫고 돌파를 해서 지지까지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그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틴 파이빅은 강세 패넌트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미드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 수준의 강세 랠리를 기대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대하게 한다. 200% 반등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강세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기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기대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꺾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 볼 때 진짜 예민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도 나는 피해가는 구멍을 이런 분석가들은 마련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기대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이라도 오늘 밤 CPI가 진짜 개판으로 나와주면 기대는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들에 맞춰서 분할 익절하고 분할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롤링업 개념으로 가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페페는 절반 정도 익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폭등을 한 종목들은 신규 진입 타점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민코인, 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눌렸을 때,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는 눌렸을 때 진입한다라는 것을 큰 어떤 대전제로 깔아놓는 것도 나의 좀 안정적인 투자 스탠스를 강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정답도 없고 개인마다 나는 그래도 폭등한 거에 올라타. 왜냐하면 나는 추가적으로 폭등할 거를 확신을 하거든. 뭐 이러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웬만한 경험치기 없고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행동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뇌동매매를 일단 피해야 된다라는 대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알트 시즌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 민코인들이 지금 게임스탑 이슈가 갑자기 펑 하고 들어오면서 밈 주식에 올라탄 민코인 폭등, 일부 민코인들 이게 나와주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떤 알트 시즌에 대한 사전 연습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티라는 분석가가 플로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간 차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꿈의 차트다 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 곧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기대감이 많이 뉘앙스적으로 깔려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차트는 일단 예뻐요. 차트는 예쁘고 상단 저항 돌파 이후에 지지 테스트까지 잘 받아주고 있고, 지지 받으면서 지금 반등을 해줬잖아요.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기대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무조건 뇌동매매를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민코인들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멘트를 자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이 약간 살짝 지금 뜨거워지면서 초보자분들도 많이 신규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잘 모르는 때 공격결에 올라탔다가 정말 내 소중한 자산이 깎이는 경험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경험 초기에 다 똑같이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좀 바라보시고, 경험치가 있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멘탈을 중립화 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런 생각들이 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의 멘탈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바나이트라고, 욕이 아니고 시바이누의 그 시바나이트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간 차트에서 플로키를 보니까 하락 추세 깨고 축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일간 차트도 예쁜데 주간 차트도 예쁘네, 반등해줬다가 하락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지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까지 한 170% 정도 반등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지금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면 폭등한다, 막 이런 식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셨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하다못해 플로키도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반등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민코인들 참 종류도 많고, 개판에, 개구리판에, 고양이판에 난립니다. 2021년도에는 정말 코인판이 개판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다양화됐죠. 그때 없었던 것들, 뭐 봉크, 뭐 이름이 민코인이죠. 팝캣, 이건 고양이, 개판, 개구리판, 고양이판, 난리도 아닌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실 유틸리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프로젝트들과 더불어서 밈코인, 뭐 페페와 플로키에 투자를 같이 했다. 그런데 그렇게 블록체인 혁신을 기대하고
실제로 잘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가격은 20%, 30%, 많게는 40%까지 빠진 게 많은데 이 민코인들이 지금 나를 살려내고 있다. 약간 자조적인 멘트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측면에서 민코인을 넣긴 했는데 정작 기대를 했던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어떤 코인 시세는 바닥을 치고 있고, 반면 이렇게 대체 뭔지 모를 유틸리티적인 성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물론 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먼트로서의 어떤 유틸리티적인 성격을 추가하고는 있지만 나머지들은 사실 별거 없잖아요. 정말 예전 같으면은 쓰레기 코인이다 이렇게 폄하됐을 법한 그런 민코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의미 있는 어떤 이런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치가 전체 랭킹 9위, 시바가 11위. 이것도 되게 신기하죠. 시바가 11위, 페페가 23위, 플로키 51위. 와, 대단합니다. 대단한 랭킹이 돼버렸고, 봉크 55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뭐 쓰레기 코인이니 뭐니 이렇게 폄하하고 비판하는 수준은 이제 진작에 물 건너간 것 같고, 이 시장의 어떤 서브컬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다가 뭐 도치코인처럼 어떤 코인들은 또 선택을 받아서 뭐 페이먼트가 됐든 뭐가 됐든 유틸리티적인 성격을 또 가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민코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지나고 났을 땐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돼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그건 좀 이제 함께 지켜봐야겠죠. 알트 대장, 알트 몇 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2,9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3,000달러 위에서 조금 안정화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플래시는 이더리움 12시간 차트를 보니까 다음 움직임이 기다려진다. 다음 타깃은 5,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도 이더리움의 조정이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 10% 정도 더 하락할 수는 있는데 몇 주 정도 지나면 좋은 시기가 올 거야. 그래서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 지금 2,500달러 부근. 그래서 좀 더 빠지더라도 여기서는 반등해서 나아갈 거야. 그렇게 다시 4,000달러 문을 두들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5,000달러 이상, 10,000달러 시대를 향한 여정.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단계별로 펼쳐지게 되겠죠. 엔비디아 AI 테마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또 끈을 아예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슈고, 전 오늘도 챗 GPT-4 옴니 이번에 업데이트된 걸 사용해 보면서 뭔가 이렇게 AI 이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마련됐다, 특이점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 대화를 하는데 진짜 상대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퀄리티 자체가 한번 이렇게 지금 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지금 쏘아올린 공이라는 게 엄청 약간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소프트웨어에다가 하드웨어 AI, 로봇에 GPT나 다른 AI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됐을 때, 연동이 됐을 때, 이 영화 속에서 보던 어떤 장면들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AI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게 지금 엔비디아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살짝 많이 빠지는 것 같다가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900달러를 넘어섰는데, 엔비디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 22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상치가 좋아요. 예상치가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22일 전후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실제 실적 결과에 따라서 렌더, 패치 등등의 AI 코인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준다라면 AI 코인들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고, 그런데 예상치와 다르게 나와준다라면 어느 정도 조금 실망, 매도 물량이 또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는 AI 테마는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커서, 이슈 자체가 너무 커서 조금 더 길게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렌더 패치 같은 AI의 대장급들 말고도 뭐 하도 많으니까 요즘에 뭐 니어 프로토콜부터 시작해서 인젝티브, 세타, 패치, 뭐 싱귤라리티, 오아시스, 골렘, 오션 프로토콜, 아캄 등등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와줬던 종목들이 죄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렌더가 조금
퍼포먼스를 보여주나 했다가 또 다시 빠졌잖아요. 나머지 보면 뭐 지금 인젝티브도 주간 단위로 10% 가까이 빠졌고 세타도 그렇고 패치도 많이 빠졌네요. 다들 10% 안팎의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주일 사이 이게 아마도 한 5월 20일 전후 시점에서는 한번 더 빠지든 더 오르든 뭔가 큰 분기점이 나올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챗 GPT 옴니 이번 업데이트 버전을 사용하면서 약간 조금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심심할 때 사용해 보시면은 얘네가 지금 진짜 약간 무서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 테마는 크립토 영역에서도 블록체인 영역에서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설정을 하면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